안녕하십니까, 신상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요즘 선선한 날씨 덕분에 나들이 하기가 참 좋습니다. 가을에는 소풍이라든가 단풍놀이, 축제 등등해서 야외 활동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식중독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을에 웬 식중독이냐 하시겠지만은 발생 건수가 여름 못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들이 갈 때 김밥처럼 상하기 쉬운 음식은 2~3시간 안에 빨리 드시고요. 네. 식수는 꼭 끓여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김철원 씨, 장희은 씨, 네. 이제 가을이잖아요.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친구 만나러 울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도시락을 쌀 때는요, 음식물을 충분히 식힌 다음에 용기에 담거나 또 보온 용기에 보관을 해야 하고요. 장시간 보관해야 할 때는 아이스박스를 사용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남은 음식을 차에 보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야생 버섯이나 덜 익은 이 과일을 절대로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 건강한 가을 나들이를 위해서 평소에 손 잘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 선선한 날씨 덕분에 나들이 하기 좋고 운동하기도 좋은데 문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 역시 늘어난다는 것.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가 흔히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침이라든가 사랑, 또 가난 이런 거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또 있습니다. 바로 노화입니다. 노화. 예.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기 마련인데 이 어깨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래요.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흔한 통증이 바로 어깨 통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건강 A to G 시간에는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주셨는데요. 네. 대구 참튼튼병원 서혁준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 부분이 바로 또 어깨 아니겠습니까? 네. 움직임이 많을수록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도 쉽다면서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깨 관절은 성인의 경우 사용 빈도가 하루에 약 3,000번 이상 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관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 부분인 뼈만 놓고 보면요. 흔히 위팔뼈라고 알려진 상완골이 있겠고 상완골의 머리 부분과 날개뼈라고 알려진 견갑골의 오목한 부분이 만나서 이루어진 관절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를 볼 앤 소켓 조인트, 우리말로는 절구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구관절이라 하면 공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오목한 부분과 맞물림으로써 여러 방향으로의 운동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관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대표적인 절구관절로는 어깨관절과 엉덩이 관절이라고 알려진 고관절이 있겠습니다. 고관절은 뼈가 좀 더 깊숙이 파묻힘으로써 안정성에 치중을 한 관절이라고 한다면 어깨관절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완 골두가 그냥 얹혀져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렇게 안정성은 떨어지는 반면에 운동성을 높여서 운동성에 좀 더 치중되어 있는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뼈와 뼈 사이에는 하얗고 얇은 관절낭이라고 하는 어깨를 감싸는 막이 있으며 그 위쪽으로는 견갑골에서 시작해서 상완 골두에까지 이르는 4개의 근육이 있는데 이 어깨 관절을 감싸면서 안정화시켜주는 이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어깨 질환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기야, 내 말 듣고 있나 지금? 아 진짜, 사람 말을 하는데 말 좀 들어라. 왜 자꾸 멍 때리고 있는데? 뭐라 했나? 계속 말을 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계속 멍 때리고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는데 요즘 도대체? 뭐 똑같구만. 뭐 똑같대? 똑같기는 오빠 요즘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옛날에는 딴 건 다 없어도 입만 이렇게 나불나불 대는데 요즘에는 말을 안 해, 말을. 입을 꽉 닫았다니까. 저거 확 그냥 몰라. 내 요즘 가을 타는갑다. 뭔가 울적하다.
가을 타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진짜. 아이고 정말 팔자 좋은 소리다. 팔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가을 타고 앉았겠노. 남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죽겠구만은. 진짜 아유 내가 정말. 됐다. 말을 말자. 말을 말아. 아이고 참. 어디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언니 오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진짜인 것 같더라니까. 완전 우울증 제대로 온 것 같더라니까. 제가 좀 심했나요? 네, 많이 심했어요. 알았어요. 아 진짜. 사과해요. 들어오면 사과할게요. 알았어요. 자기야. 아니 몇 시간째 말도 안 하고 계속 운동만 하고 있노. 내가 미안하다. 다 필요 없다. 이제 믿을 건 내 자신밖에 없다. 아 미안하다 하잖아. 미안하다고. 아니 내일이면 마흔인데 내 친구들은 벌써 팀장 달고 뭐 달고 하는데 아휴 나는 만년백수. 아이 그거였나. 대신 자기가 친구들보다 훨씬 잘생겼잖아. 그리고 자기는 늙어서 잘 풀린다 하더라. 아 늙어서 잘 풀리면 많은데. 진짜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진짜 계절마다 다 탄다한다 진짜. 봄 타고 가을 타고 곧 또 겨울도 타겠네. 선미 니 뭐 솔직히 맞잖아. 이게 진짜 오빠인데 확.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나이를 생각해라. 나이를. 그렇게 운동 무리하게 하다가는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이게 오빠인데 아! 왜? 자기야 왜? 아 오케이 잠깐만. 왜? 자기야. 아 오케이. 자기야. 자기 50견 아이가? 50견 같은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50견이고 50견은 자기처럼 반 100살 오는 사람한테는 생기는 거. 아우 잠깐만. 아니 어깨 아픈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고. 어깨 아프면 무조건 50견이지. 아 진짜 어깨 아프면 무조건 50견이라뇨. 어깨 아프면 다양한 종류가 있어. 파열이 됐을 수도 있고 하지. 언니는 뭐만 하면 50견이라 그래. 무식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아 둘 다 시끄럽다. 아우 어깨. 아 뭐하는데 빨리 119 안 부르고. 아우. 무슨 엄살이고. 자기 좀 어깨 좀 아프다고 119 부르는 게 말이가 커가. 아 내 말이 진짜 119는 무슨 뭐 50견이면 어깨 힘줄이 뭐 끊어졌든 뭐 그런 건 뭐 이따 그냥 천천히 병원 가면 돼. 괜찮아. 아유 간식 가져주니까 더 이런다니까요. 이제 신경 꺼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무슨 우울증이야? 아 진짜 어깨 아프다고. 드는 김에 이쪽 손까지 들고 다 손 들고 서 있어라. 아 엄살 아니라니까. 어깨가 아픈데 어떻게 팔을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잘 들고 있네. 아 진짜 미치겠네.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중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어깨 질환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두 분 오랜만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1번 석회화 건염, 2번 오십견, 3번 회전근개 질환. 과연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저는 정답이 2번 50견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많은 분들이 어깨가 결리고 아프면 50견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같은 일반인에게는요. 이 석회와 건염이나 회전근개 질환은 좀 아무래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한 50견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50견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 4살 된 강우도 이 단어를 알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깨가 아파서 50견인가 봐 병원에 가면 회전근개 저는 질환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진단 기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병원도 많지 않아서 그냥 50견이겠거니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초음파나 MRI 같은 어깨 관절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술들이 발달을 하면서 대부분의 통증의 원인이 회전근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깨 통증으로 외래를 방문하시는 환자들의 약 70%가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어깨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회전근개 질환부터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일단 그 원장님, 회전근개 구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위에서 회전근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실제로 회전근개가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깨 천장뼈라고 하는 가장 위에 있는 견봉뼈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상완골의 머리 부분인 상완골두가 있겠고요. 이 두 개의 공간을 지나가는 4개의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부터 견갑하근이라는 앞쪽에 근육이 있겠고요. 위쪽에는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극하근과 소원형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근육 중에서 견봉과 견봉하 공간의 가장 좁은 부분을 지나가는 극상근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회전근개 주위의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아파서 진료를 받았는데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병은 갑자기 그렇게 발생하는 병이 아니고 서서히 진행하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힘줄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조금씩 닳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염증을 생기는 것을 충돌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세한 손상과 시유가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약해지게 되면서 파열이 일어나면 부분 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부분 파열이 점점 진행을 해서 뼈에서 인대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완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파열이 되는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건 제일 왼쪽 사진은 부분 파열 정도가 되겠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대가 안쪽으로 좀 더 말려 들어가면서 파열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파열을 방치를 하게 되면 파열로 인한 관절염,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까지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에도 들으셨듯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근데 원장님, 아직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회전근개 파열, 또 오십견 증상을 참 헷갈려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쉽게 팔을 들어 올려보면 뭐 오십견인지 회전근개 파열인지 알 수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두 질환 모두 어깨 관절 질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으로서 치료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감별이 중요한데요. 먼저 회전근개 질환인 같은 경우에는 팔을 혼자서 못 들어 올립니다. 통증 때문에 못 들어 올리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팔이 아픈 부분만 지나가게 되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 되겠고요. 오십견이라고 하는 동결견이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도 팔을 못 들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팔을 들어줘도 팔을 올리지 못합니다. 마치 굳은 나뭇가지처럼 저항성을 느끼면서 팔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두 질환의 가장 중요한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을 보시면 아픈 분들 외래에서 환자가 오시면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십니다. 오래됐어요? 아니면 몇 달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이고요. 나이로는 50세 전후에서부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므로 파열이 시작되지만 최근에는 40대 그리고 30대에서도 종종 환자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증상은 크게 통증과 근력 약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통증을 보시면 팔을 앞으로 들거나 아니면 옆으로 올릴 때 또는 멀리 뻗을 때 예를 들면 자동차의 뒷좌석에 물건을 잡기 위해서 팔을 뻗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관절에는 특징적으로 밤에 잘 때 더 아픈 야간통이 있겠는데요. 이 야간통은 목 디스크와의 좋은 감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외래로 오시면 아픈 부분을 짚어보세요라고 하면 어깨 부분을 짚는 경우가 많지만 윗팔이나 아니면 목 쪽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방사통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능동적 운동 범위 제한, 혼자서 팔을 잘 못 들어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대가 끊어지니까 근력 약화가 생기게 되고요.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어깨를 돌리거나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아무래도 어깨 힘줄이 찢어진 거다 보니까 그냥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나을 것 같진 않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찢어진 힘줄은 저절로 잘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찢어진 힘줄은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보존적 치료가 있겠습니다. 먼저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힘줄 두께 50% 이하의 부분 파열이거나 뼈가 튀어나와 있지만 아직 인대가 파열까지는 되지 않은 충돌 증후군만 있는 경우, 그리고 통증이 거의 없거나 심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고령인 환자의 완전 파열인 경우에서도 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요. 예전에는 60이나 70세만 넘어도 노인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요즘 70세가 넘어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운동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상태와 요구도에 따라서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흔히 알려진 소염 진통제나 근위안제를 사용하는 약물 치료가 있겠고 옆에서 보듯이 막대기 같은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공간 내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 치료가 있겠는데요. 효과는 주사 치료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그 주사 치료를 그냥 놓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 유도하에 정확한 위치와 병변을 확인하고 주사를 놓게 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바늘이 극상근 위쪽에 정확하게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약물을 주입하면 경부암 공간이 넓어지면서 약물이 잘 주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의 주사 치료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주사 치료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해결해 보겠습니다. 벌써 갔다 왔나? 병원에서 뭐라 하는데 힘줄 파열됐다 하는 거 맞지? 예, 아가씨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법석해가지고 진짜. 이제 어디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니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다. 야, 니 반응이 다 낮았네. 건강 365를 한 10년 이상 봐봐라. 반 이상 된다니까. 이게 왜 내 의대 갈까? 1절만 해라, 1절만. 왜? 국가도 4절까지 있는데. 고마하라고. 알았다. 그나저나 병원에서 뼈 주사 있잖아요, 뼈 주사. 그 스테로이드 주사. 네. 그걸 맞으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이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에이, 병원에서 맞아라 하면 맞아야지 무슨 부작용이에요. 아니, 그래서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려고요. 뭐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이, 그러니까 뼈 주사 그거 많이 맞으면 뼈에 안 좋다 하던데. 야, 그리고 오빠 주사 공포증 있는 거 알지? 됐다, 그냥 찜질하고 치울란다. 에헤, 진짜 찜질하면 낫는 거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라 하겠냐고. 그 회전근개 파열은 50견처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될걸? 주사 맞아야 될걸? 그래요? 아, 진짜. 아니,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는데. 에이, 구덩이 부숴서 잠 못 딴 거야. 한번 해봐야지. 아, 니 시끄럽다. 왜 무섭나? 야, 원래 나이 들수록 무서운 게 더 많아지는 법이거든. 에이, 주사 한 대 맞고 맞는 게 낫지. 나중에 수술해라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노? 겁쟁이 같은 이라고. 수술? 더 심해지면 수술하라 그러면 수술해야지. 나이 40에 무슨 무섭기는 뭐가 무섭노? 급쟁이 같은 이라고. 내일 모레 40이면서 무슨 주사도 무섭다 그러고 수술도 무섭다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고? 수술? 자기야, 야, 내가 수술 받기 싫다. 그냥 병원 가면 안 되나? 어이구, 이래 겁이 많아가지고 오해 살락하노 진짜. 수술 싫어. 아, 됐다 마. 병원 가자. 일단 스테로이드 주사부터 좀 맞아봐라. 그래.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면은 뼈에 안 좋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예현 씨, 뼈에 네. 안 좋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오늘 예감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네. 지나침은 이 모자란만 못하죠. 스테로이드 주사가 분명히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 맞겠지만 계속해서 맞으면 분명히 모든 약이 그렇지만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오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정답 X인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뭐 뼈가 녹는다는 등 뼈에 좋지 않다는 등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 방금 철원 씨가 얘기하셨죠. 과유불급이라고 적당히 맞으면 어깨 통증을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작정 스테로이드 주사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정답은 세 문데요. 예은 씨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깝겠습니다. 네.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진료를 할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언급을 하면 무조건 겁부터 내시거나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수개월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 치료를 했을 때는 관절 연골 변성이나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정확한 병변에 제한된 횟수로 사용을 한다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호전이 없는 환자에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근 논문이나 교과서에서도 이런 주사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 횟수나 용량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년에 약 3, 4회 이상의 주사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스테로이드 주사도 적절한 약으로 잘만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원장님. 어깨 수술해도 되는 걸까요? 네, 안타깝게도 뭐 비술적 치료로 다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은 이런 방법으로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이거나 이미 진단을 받았을 때 완전 파열인 젊은 나이의 환자 그리고 급성 외상성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아주 큰 파열만 아니면은 대부분 관절경, 내시경이라 그러죠. 관절 내시경 수술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절경 수술이라 함은 어깨 관절 주위에 피부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약 5mm 정도 되는 단축구멍 크기의 구멍을 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와 관절경 봉합 기구를 삽입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관절경 수술에는 크게 견봉 감압술이라는 방법과 회전근개 봉합술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 견봉 감압술은 사진에서 보듯이 이 빨간 선 아래가 뼈가 골극, 뼈가 튀어나온 겁니다. 이 골극을 깎아내줌으로써 견봉화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가 되겠고요. 회전근개 봉합술은 이 빨간 부분,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원래 붙어 있어야 할 힘줄이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회전근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상완 골두에 실이 달린 나사못을 고정을 합니다. 그 나사못 뒤에 달린 실로 옷감을 꿰매듯이 파열된 힘줄을 하나하나 통과시킨 후에 원래 자리로 다시 붙이게 되는 이 수술이 회전근개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들으셨듯이 이 어깨 질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질환이 바로 이 회전근개 질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깨가 아프다 이러면 오십견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오십견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흔히들 오십견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 병명은 동결견이 되겠습니다. 오십견이라는 말은 단지 50세의 어깨를 말하는 것으로 요통이 진단명이 될 수 없듯이 오십견도 진단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유착성 관절낭염 이렇게도 알려져 있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정상적으로는 뼈와 뼈 사이에 하얗고 얇은 관절망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관절막에 무슨 이유로든지 염증이 생기면서 빨갛게 발적이 되면서 관절막이 두꺼워지면 관절 운동을 제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동통을 동반한 어깨 관절의 능동적, 수동적인 운동 제한 상태를 동결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를 1차성 동결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깨 수술이나 외상 후에 또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 때문에 어깨를 오랫동안 쓰지 못해서 굳게 되는 경우를 2차성 동결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당뇨나 갑상선 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동결견이 발생하는 빈도가 훨씬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동결견의 빈도를 보시면 어깨 질환의 약 5 내지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이로는 40세에서 60세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분들에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즉 중년의 여성분에서 가장 호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세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면 30세, 가끔 20세의 환자들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0견은 자연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참다 보면은 이제 통증을 계속 참다 보면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장님 50견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동결견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먼저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뭐 철봉에 매달리면 낫는다 이런 말을 듣고 무작정 철봉에 매달리거나 팔을 꺾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증 호전 없이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악화가 돼서 팔을 더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통증을 조금 호전시킨 상태에서 그다음에 뭐 막대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운동 범위를 늘려가면서 정상 기능을 회복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되겠는데요. 수술 후나 어깨 수술 후나 또 골절 후에 팔이 장기적으로 고정이 되어야 될 상태 또는 뇌출혈이나 중풍 등이 있어서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팔을 못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주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팔이 굳어지는 것을 미리 막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수술 없이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한 관절강 내 견봉화 공간 주사 치료를 시행하여서 통증을 줄여준 다음에 운동 치료를 시행해서 조금씩 관절량을 늘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운동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운동 치료는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보이는 것처럼 T자 형태의 막대기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팔을 위로 올려주는 전방 거상 운동이 있겠고요. 전방 거상 운동이 있겠고,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외회전 운동, 그리고 등 뒤로 팔을 올리는 내회전 운동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겠고,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점에서 오래 유지되게 하루에 수십 번씩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릴 때는 팔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릴 때 약간 뻐근한 지점에서 한 10초 정도 머무른 다음에 팔을 내리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횟수는 한 번 할 때 각각의 운동을 10번씩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한 4번 정도 하루 토탈 40번 정도를 하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치료에도 반응이 없으면 결국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마취하에 팔을 강제적으로 꺾어서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도수 조작술이 있겠고요. 관절경적 관절낭 유리술이 있겠습니다. 관절경적 수술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뼈와 뼈 사이에 빨갛게 발적이 일어나면서 두꺼워진 관절낭이 있습니다. 이 관절낭이 어깨 운동을 제한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관절경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이 구조물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 운동을 제한하는 구조물들이 없어지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 질환은 치료할 수 있고 통증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작정 참지만 마시고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무거운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뭐 참는 게 미덕이란 그런 얘기가 있지만 어깨 통증만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낫겠지 하고 방치하게 되면 염증이라든가 파열 정도가 심해져서 수술이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어깨 질환이 일상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요. 더 이상 아픔 참지만 마시고 네.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참튼튼 병원 서혁준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